왕선아줌마 파시다로입니다. 여러분 다들 깍두기 좋아하시죠? 그 중에서 깍두기 하면 생각나는 거 설렁탕집 깍두기 다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가끔은 그 설렁탕집 깍두기가 먹고 싶어서 설렁탕집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깍두기가 1년 내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무가 맛있는 때가 있어요. 겨울무,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무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 딴 때는 우리가 깍두기를 못 먹나요? 아닙니다. 그 맛없고 맵고 쓴 깍두기로 끝내주는 깍두기 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데 그 맛없는 무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무를 절일 건데요. 오늘은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2번 절일 거예요. 이런 거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깍두기를 위해서는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딱 들어갔을 때 묵직한 무,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파란 부분이 많은 게 좀 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렁탕 깍두기는 보통 깍두기보다는 조금 약간 크게 썰어요. 네, 크게 썰어가지고 약간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약간 집에서 하실 때는 요거보다는 뭐 좀 더 얇으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먹음직스럽게 크게 해요.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로 써시면은 아주 먹기도 좋고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껍데기는 웬만하면 그냥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요 깎지 마세요. 껍데기도 되게 좋은 성분이 많고 또 이게 파란 쪽은요 나중에 익으면은 훨씬 더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껍데기는 그냥 깨끗하게만 씻어가지고 필러로 지저분한 부분만 뺏겨내시면 돼요. 이렇게 조그만 거는 그냥 이렇게 반만 자르고. 자, 제가 지금 4kg 이렇게 아름답게 썰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균등하게 썰어놔야 나중에 익는 속도나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되게 균등하게 자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양념은요, 놀랍게도 이 호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천일염이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꽃소금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꽃소금하고 호렴하고 다 이렇게 구비해놓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소금은 이 천일염보다는 한 번 더 제제가 된 거,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끓여가지고 말려서 볶아서 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꽃소금 있으면 그거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천일염을 쓸 건데요. 요게 지금 한 컵이거든요. 4kg 기준에 한 컵. 한 컵을 이렇게 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맛없는 무가 좀 맛없을 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론 오래 놓고 먹는 그런 깍두기는 안 되겠죠. 그죠? 바로바로 먹는 그런 깍두기일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설렁탕집 깍두기가 달달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써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4kg 기준에 요거는 이제 10% 정도, 400 정도 쓰시면 됩니다. 400. 자, 이게 지금 200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1차 양념인데요. 1차 절임인데 달달하게 무가 이제 쓴맛, 매운맛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잘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잘 버무리고 잘 버무려서 좀 까불어 주세요. 까불. 그러면 잘 섞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뚝은 좀 두꺼워지겠지만 이걸 이렇게 좀 해야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두고요. 그 다음에 토탈 1시간을 절일 건데 3, 40분 정도 놔뒀다가 한 번 뒤집어서 한 또 2, 30분 놔뒀다가 토탈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절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부터 해가지고 한 지금 3, 4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위에 부분은 이제 그 소금이나 사이다 물이 안 묻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요래 위치를 좀 바꿔주는 거죠. 위에 있는 애들이 아래로 가게, 아래 있는 애들이 위로 오게.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래야 이제 골고루 이제 이렇게. 무가 참 이쁘죠. 근데 얘네들이 생긴 건 이렇게 이뻐도 쓰다요. 이게 지금 약간 맵고 쓴 그런 깍두기라 무라.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맛있게 새콤달콤하게 하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만 있으면 이제 다 절여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20분 더 놔두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걸 1시간 한 10분 정도 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번엔 너무 맛있을 거잖아요. 다 하고 나면. 그렇다고 이거를,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깍두기를 또 이렇게 해봐야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정도 크기의 레시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 깍두기로 조그맣게 하면 이게 또 절이는 거랑 레시피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꼭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설렁탕집에서 먹는 이렇게 큼직한 그런 깍두기인데, 자, 1시간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났을 때 딱 먹어보는 거야. 딱 맞아요, 간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먹어봤는데 너무 짜. 그러면은 물에 재빨리 한번 헹구시고요. 이 정도 너무 간간하게 딱 맞다. 그러면 그냥 바로 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간이 딱 맞기 때문에 물에 헹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느 집 깍두기 보면은 막 그냥 쫀쫀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런 깍두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물을 정말 오랫동안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기호인 것 같아요. 약간 주이시하고 약간 이렇게 사각하면서 이런 게 좋다 그런 분들은 이 정도 양이면 1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1시간 정도만 물을 요 상태에서 빼면 되는데, 아니다, 나는 좀 더 쫄지고 쫄깃쫄깃하고 약간 모이스처하지 않은 거가 더 좋다. 그러면은 요거를 여름에는 또 이게 이 사원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소콜이나 아니면 이렇게 랩핑을 잘 해가지고 냉장고에서 하루를 재우세요. 그냥 재우세요. 꼭 재우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말라져 있어요.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말라져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그 상태에서 양념으로 무치면은 그냥 이렇게 쫄진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식감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빼느냐에 따라서 난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쫄진 것도 좋지만 저희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물기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해가지고 1시간 정도만 있다가 2차 절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 넘게 이제 물을 쭉 뺐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장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담그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먹는 거는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여러 개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맛없게 나온 물을 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깍두기 매니아들은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이걸 먹는다는 생각, 그 기쁨에.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감이 꼬들꼬들한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요, 더 빼세요. 냉장고에서 하루를 더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리킵 같은 거 있잖아요. 식품 건조기. 그런 데다가 한 55, 60도 정도에 맞추고 한 서너 시간 정도 말리시면은 정말 꼬들꼬들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식감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말리시는데, 이게 지금 절이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기 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을 이제 지금 제가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절임을 하는데,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이만큼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 같은 경우에는 야채 중에서, 채소 중에서 삼투압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그런 야채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추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덜 짜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짜다 그러면 이게 점점 짜지기 때문에 드실 때는 정말 소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짝 이 정도가 좀 간이 맞나 이 정도로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 넘게 물을 뺐더니 이렇게 이 정도 상태가 됐어요. 지금부터는 2차 양념에 들어갑니다. 자, 2차 양념은요, 지금 보시면 제가 너무나 그 김치 쓸 때 애용하는 제가 담근 3년 된 매실액입니다. 저 요걸로 매실액을 넣어주시고요. 이게 지금 2테이블 스푼이고요. 요거는 양파입니다. 양파즙.
그리고 이거를 지금 잠깐 이렇게 떼어 드셔보셔가지고 너무 짜다 그러면은 요 새우젓은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새우젓 국물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하시고 중간에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짤 것 같으면 이제 새우젓 국물 조금만 넣으시고, 아, 너무 심심하다, 요거보다 좀 짰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새우젓 국물로 거기서 조절을 하시면 실패를 안 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또 코 재우겠습니다. 자, 2차 절임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절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2차 절임까지 지금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검을 해주셔야, 너무 짜면 이거는 망하는 거거든요. 너무 짜지 않게. 완전 그냥 100% 맞아요. 간이 지금 완전 뭐 perfect, more than perfect.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맛있어.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어. 이 상태로 먹어도. 세상에 고춧가루 하나 안 들어갔는데도 맛있네. 그래서 이거를 쭉 빼겠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이게요, 제가 지금 두 번째 할 때 새우젓으로 이렇게 간을 했잖아요. 이 새우젓 맛이 확 나면서 너무너무 고급진 그런 향이 나요. 이게 저만의 그 깍두기 레시피랍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새우젓으로 간하는 거? 2차 간하는 거? 못 봤죠? 자, 지금 2차 절임 끝나고요. 이 상태에서 또 물을 또 쭉 빼겠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맛있는 깍두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이 깍두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하실 때 육수를 굉장히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 아시죠? 육수에 목숨 거는 거. 정말 이 과일 육수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김치의 맛을 그냥 다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깍두기는 안 먹고 사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맛있는 육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잘 익은 사과예요. 사과를 가능하면 요거를 얇게 썰어야 이게 막 국물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껍데기는 지금 제가 엄청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껍데기채 다 쓰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씨까지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얇게 썰면 이제 이게 사과즙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과즙 넣어주고요. 사과 넣어주고, 양파 같은 비율로, 지금 똑같은 비율로 해서 양파도, 지금 사과 제가 한 150 정도 준비했고요. 양파는 그거보다 살짝 모자랄 거예요. 아마 한 1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사과랑 양파랑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발 이거는 정말 그냥 정말 꼭 만들어야 되는, 꼭 그냥 이게 일반 물하고는 완전 틀리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이게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많이 재워놨어요. 근데 그걸 냉동실에 깡깡 얼린 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한 번 할 양만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귀찮으시다 그럼 저처럼 한 번에 할 때 한 2,000, 3,000 정도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먹을 양만큼 한 300에서 500 정도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전혀 귀찮지가 않습니다. 김치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그 전날 해동시켜서 쓰시면 되니까. 이런 게 꿀팁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파도 들어가고요. 이제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다시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5, 6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번 김치 담을 양 정도 500ml 정도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쭉 부어주시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아주 센 불로 처음에 끓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센 불로 팔팔팔팔 끓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끓잖아요. 그러면 팔팔팔팔 끓을 때 완전히 약불로 줄여서 그때부터 한 3, 40분 정도 끓이셔야 돼요. 이제 뭐 만약에 제가 할 때는 되게 많은 양을 하잖아요. 2,000, 3,000 할 때는 거의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걸 약불로 거의 고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이 작으니까 한 30분, 40분 정도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3, 40분 정도 약불로 쭉 끓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또 1시간 정도 놔두시면은 안에서 그냥 사과랑 양파랑 뭐 파 이런 애들이 그냥 살신성이라서 지네들 걸 다 뽑아내요. 그게 진짜 진국이거든요. 그걸로 그냥 김치를 담으면 너무 맛나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팔팔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불로 줄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요 팔팔팔팔 끓고 있거든요. 요럴 때 이거를 완전히 약불로 줄이세요. 약불로. 이게 지금 전체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안 끓으면 안 되고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버글버글버글 끓 정도로,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약불로 놔둔 다음에 지금부터는 뚜껑을 닫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한 3-4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아주 작은 불로 계속 이렇게 약불로 해가지고 국물이 완전히 우러났어요. 얘네들이 이제 힘 메가리가 없죠? 얘는 할 걸 다 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 국물 가지고 김치를 담아야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요렇게 해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3-40분 정도 끓인 다음에 1시간 정도를 더 그냥 불 없이, 그래서 내려가지고 1시간 정도를 뚜껑 닫고 이렇게 잘 놔두면 더 막 우러나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찬물에다가 이렇게 약간 중탕 비슷하게 해가지고 빨리 식혀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계속 놔뒀다가 한나절 정도 놔뒀다가 그거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됩니다. 꿀팁. 요게 지금 아까 그 팔팔팔 끓인 육수예요. 이게 아주 큰 일을 할 겁니다, 얘가. 보시면 아주 굉장히 뿌옇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김치 풀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쭉 부어주시고요. 그러니까 300ml 기준의 찹쌀 가루는, 이거는 지금 이제 방앗간에서 쓰는 습식이 아니고요, 그냥 건식이에요. 이럴 땐 또 건식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건식 300ml에 3숟가락, 3테이블스푼 해서 요거를 부어서 잘 저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풀렸잖아요. 이렇게 쫙 풀리면은 이제 살짝 불을 켜서 요걸 이게 순식간에 또 엉겨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 않게 잘 저어서 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요, 밥을 넣으셔도 돼요. 잘 지어진 밥을 요 양대로 넣으시면은 그것도 괜찮긴 한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찹쌀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찹쌀이기 때문에 금방 엉겨요. 그래서 이렇게 보소 벌써 이게 확 엉기잖아요. 이렇게 엉길 때, 이거 분명히 지금 중약불입니다. 중약불에서 해서 엉기기 시작하면, 빡빡해야지 맛있어요. 얘는 또 빡빡하게 해야지, 너무 묽게 하지 않고 빡빡하게 이렇게 풀떡풀떡풀떡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김치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지금 한 김 식혔다가 나중에 김치 양념, 메인 양념에 이제 요것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김치풀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김치 양념, 메인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많지도 않죠, 그죠? 자, 요거는 그냥 제가 그 레시피에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게 고춧가루, 이게 지금 1컵 분량이고요. 고춧가루 1컵, 그 다음에 아까 쏘아놓은 김치풀 요거 다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이제 300ml에 찹쌀가루가 3테이블스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치풀 들어가고, 김치풀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배가 100g. 배하고 마늘하고 양파는 그냥 거의 같은 비율 넣어주시면 돼요. 배, 양파, 마늘을 거의 100g씩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요게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지금 건고추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까나리 액젓이고요. 까나리 액젓. 네, 레시피는 지금 다 지금 자막으로 좀 나오고 있죠. 요거는 매실액.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거 깍두기 할 때 멸치 액젓 많이 쓰시잖아요. 이 까나리 액젓이 훨씬 맛있어요. 제가 다 트라이 해봤거든요. 까나리 액젓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우젓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금이 1테이블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양념이죠, 그죠, 다. 그리고 무가 맛없을 때 들어가는 바로 요 명약. 이게 바로 요구르트거든요. 이게 빨리 이제 유산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효도 빨리 되고 새콤달콤한 맛을 얘가 이제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얘가.
지금 요 정도 양에 제가 지금 물을 4kg 준비했잖아요. 거기에 한 150g 정도 들어가면 돼요. 150ml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양념이 다 들어갔어요. 이거를 갈아 보겠습니다. 자, 김치 양념 완성됐습니다. 이제 무만 절여지면 이제 요거만 붓고 버무리면 그냥 끝이에요. 자, 잠시 후에 버무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요거는 지금 쪽파예요. 쪽파를 준비했는데 부추 좋아하시면 부추도 괜찮고요. 갓 맛있습니다. 갓이요, 이렇게 막 익어가면서 알싸한 맛이 나면서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도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기호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갓이 좋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갓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다듬어 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cm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념 다 묻히고, 제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양념을 다 묻히고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후루룩 해가지고 섞어줄 거예요. 요거는 여기다 잘 set aside 놓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다시 2차 절임을 한 다음에 물을 또 쭉 뺐습니다. 물이 또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요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물을 빼셔도 더 꼬들꼬들한 식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양념을 바로 붓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약간 물이 빨갛게 예쁘게 안 들기 때문에 미리 애벌로 얘를 좀 이렇게 버무려 줄 거예요. 이게 지금 고춧가루 고운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두꺼운 걸로 하면 안 돼요. 굵은 고춧가루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고운 걸로 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이렇게 물을 좀 잘 들여주세요. 그래야 얘가 나중에 색깔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자, 먼저 한번 이렇게 물 들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양념이 들어가는데요. 양념에서 아까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강인데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끓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믹스를 한 거잖아요. 갈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같이, 이게 이제 사실은요, 이게 양념이 숙성되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는다, 그럼 일단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얘를 먼저 만들어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냉장 숙성을 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요. 소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양념도. 그리고 아이들 먹인다고 양념을 좀 약간 덜 넣으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씻어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양념은 충분히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안 그러시면은 무가 그냥 물러버려요. 그리고 맛있게 익지도 않고 취상하고. 예, 그래서 그게 뭐 이게 덜 들어간다고 뭐 순한 맛이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양념이 좀 많다, 과할 정도로 많다, 그 정도가 좋아요. 그 나중에 이제 물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게 간이 딱 맞기 때문에 이거를 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수천 번을 해보기 때문에 이게 안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잘게 버무리세요. 좀 많은 것 같죠? 양념이 안 많아요. 절대 안 많습니다. 아주 곱죠? 이거를 이제 충분히 양념하고 그냥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될 때까지 잘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다 버무려졌을 때 이제 쪽파가 됐건 갓이 됐건 부추가 됐건 완전히 버무려진 상태에서 이제 이 야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살살살살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살살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맛있겠죠?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4kg 무 큰 거 2개 반 정도 들어갔는데, 무 고르실 때도요, 여러분 좀 약간 이렇게 단단하고, 너무 큰 거는 맛이 없어요. 사실상 완전 큰 거 맛 없고요, 너무 작은 것도 맛이 없고요. 딱 중간 사이즈, 요 정도 되는 거, 중간 사이즈고 단단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껍질이 굉장히 맛있어요. 나중에 단맛이 거기서 많이 나거든요. 특히 근수 부분에서, 밑에 부분에서. 그래서 껍질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통에 담으실 때도요,
너무 100% 담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점점 이제 제가 발효 유산균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효가 막 되면서 부글부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에 담을 때도 한 80% 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익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익히는데요. 물론 여름에는 더우니까 뭐 하루 정도면 이게 충분히 익어요. 근데 요게 지금 무가 맛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김치냉장고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안 익습니다. 계속 쓴맛이 남아요. 이게 완전히 익은 다음에 김치냉장고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여름이다, 그러면 하루 정도 해서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확 익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공식대로 했는데 나중에 김치냉장고에서 꺼냈는데 아직도 맛이 없다. 그러면 또 다시 실온에서 또 숙성을 시키셔야 돼요. 실온 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온 숙성. 그래서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5, 6일 있으셔야 돼요. 봄, 가을이다. 그러면 한 3, 4일 있으셔야 돼요. 여름은 이제 뭐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실내 온도도 틀리고 나는 뭐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부자다. 그러면은 이제 또 더 있어야 되고 이게 틀려요. 각각 집마다 틀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열어봤을 때 확 익은 냄새가 났을 때 그때 이제 김치냉장고로 들어가서 다시 한 2, 3일 정도 숙성하면 그때부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맛없는 무라고 타박하지 마시고 이 방법대로 하시게 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가을무, 겨울무 못지않은 여름무로 맛있게 깍두기 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집에서 먹는 깍두기예요. 그러니까 한 2주, 1주 조금 넘게 그렇게 지금 이제 숙성이 된 거고요. 먹던 거 이제 요거 이제 오늘 한 건데요. 일단 제가 미리 먹던 거, 우리가 집에서 먹던 거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제가 알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우, 맛있다, 맛있어. 적당히 익어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잘 익었을 때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덜 익었을 때 하면은 이게 무가 달달한 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거는, 근데 요건 이 상태에서도 왜 겉절이 같이 이렇게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맛있어요. 뭐야? 이대로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겉절이처럼 안 익은 거. 이 상태도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 맛있다. 맛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맛이 좋으시면은 요거는 바로 냉장고에 두세요. 지금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미치겠어요. 맛있어가지고. 그냥 드시고 나머지 이제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실온에서 숙성시켰다가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치 제발 사 드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무가 비싸봐요.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1, 2천 원이면 사고요. 쪽파 한 8줄, 10줄 있으면 됩니다. 그거 사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몇 달 우리 식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김치는 꼭 담가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김치 제가 사실 이제 포를 김치로 바꿀 정도로 김치를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시리즈로 앞으로 쫙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빠이!